박근호의 빅샷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예시 종목 4종목 그리고 빅샷 종목 2종목을 선정해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제가 바이오 관련된 기업을 들고 오셨는데요. 네. 어떤 모멘텀을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한 2주 전 정도쯤에 이런 이제 관련된 뉴스들이 좀 모멘텀이 좀 많이 생겼었는데 엔지캠 생명과학 영노화 신약 개발 착수 착수입니다. 착수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노화세포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겠다. 이 부분들도 일단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의 이제 타깃 링크드 테라피틱스 바이오 회사의 일대 주주가 엔지캠 생명과학이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를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항암과 관련된 것도 요거는 ADC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그게 이제 암세포에 딱 달라붙으면 항암제가 그 물질에 달라붙은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방식을 이제 요 ADC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DAC는 이제 단백질과 관련된 건데 과거에 이제 단백질이 뭔가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술, 과거에는 그걸 좀 약간 줄이는 기술이었었는데 이 DAC 같은 경우는 단백질 자체를 아예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그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기술력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주가는 좀 어떨까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종목군들 예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빅샷 종목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가 약간 좀 안정 찾으면서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엔지캠 생명과학도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좀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10% 넘게 상승하는 흐름. 일단 거래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긴 합니다만 거래량이 많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좀 약간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이건 예시 종목이니까요. 체결 강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한 4, 5거래일 뒤에 바로 주가의 급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저희 체결 강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결 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차트에서 봤을 때처럼 0.75% 정도 올라간 날 거래량이 오히려 좀 약간 줄었죠. 줄었는데 167% 그다음에 111 정도 퍼센트 나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체결 강도 5일 선에 안 들어가 있다가 일단은 다시 한번 5일 체결 강도가 들어갔다라는 게 특이한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줬고 중간에 약간 빠졌을 때 이틀 정도 조정받았을 때 차트로 잠깐 보면은 저도 그때 궁금했는데 두 날이 됐을 텐데요. 가격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약간 받으면서 사고 나서 4일 동안 횡보를 하면 사실 좀 답답하거든요. 그럼 그때 체결 강도 보고 일단은 홀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홀딩하신 분들은 일단은 10% 이상의 상승세를 금요일 날 가져가실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종목으로는 엔지캠 생명과학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선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1일 날 신호가 나온 다음에 5일 체결 강도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요. 그 뒤로 18일 날 급등세가 펼쳐졌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떤 모멘텀 보셨을까요? 한국전력은 일단 전기를 이제 사서 팔고 이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거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한전이 주가가 좋으면서 한전기술도 사실 같이 따라간 듯한 느낌도 있긴 하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약간 큰 건 아니긴 합니다만 모멘텀들도 조금 약간 생기긴 했었고 한전 베트남 원전 사업 참여 추진 신사업 협력 강화를 한다. 믿고 쓰는 K원전기술, 한전 워낙에 지금 이쪽 한전이 우리 지난주에서도 한전을 소개를 시켜드릴 때 외국인들 수급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2주 연속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전기술도 좀 약간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 후반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기업들 주가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한전기술도 역시 원자력 관련주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전 산업이 윤 정부 때 어쨌든 굉장히 주도적으로 밀었던 네, 맞습니다. 산업이기 네.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를 받다가 요즘 다시 주목을 받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럼 모멘텀을 충분히 받고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전 기업들? 일단은 네. 저는 크게 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네. 모멘텀이 처음에 이제 센티멘탈적인 이런 뭐 정부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처음에 움직이다가 계속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뭐 방산, 조선, 전력 이런 것들이 다 실적이 뒷받침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그쵸.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원전 관련 기업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약간 퀀텀 점프하는 실적이 좀 보여줘야지만 그 밑에 단이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앞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도 실질적으로 현대건설 대리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원전 수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주들에서 원전을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원전에 상당히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적도 한번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 최근 추이는 네. 좋습니다. 실적이 뭐 차트가 비슷하죠. 네. 아까 그 엔지큐가 그러네요. 네. 다 대부분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자리에서 그 신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차분하게 좀 얕은 조정, 상승 후에 얕은 조정, 상승 후에 얕은 조정. 그 다음에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주가적인 흐름은 한전기술이 그 한국전력이 월등하게 좋긴 합니다만은 한전기술도 나름대로 좀 약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화살표가 있는 날에 체결강도 신호가 어떻게 포착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네. 할 텐데요. 4월 10일 날이었고요. 네, 계속적으로 네. 하락하다가 그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초가도 띄우고 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5일 체결 강도 보면 중간에 사실 들락날락 좀 하긴 합니다만은 이날 샀다가 손절 치고 다시 들어가도 상관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참고로 5일 체결 강도가 조금 약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좀 약간 참고를 하시고요. 당일 체결 강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한전기술이 당일 체결 강도 좋으면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5일 체결 강도도 다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달 체결 강도 100에 육박하는 흐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전기술 원전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금요일장에 9% 이상의 강한 상승 나왔는데 그 직전 주에 이미 뭐 신호가 나왔고 일주일 체결 강도 꾸준하게 배고 웃돌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시 종목은요. YG 엔터테인먼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떨어질만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나 싶으면 또 떨어지고 제가 엔터주들이 좀 약간 큰 힘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모멘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증권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YG 엔터 하반기 대표 아티스트 세 팀. 대표 세 팀인데 혹시 은별은 세 팀 다 맞히실 수 있어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베이비 몬스터고 여기는 이제 블랙핑크. 그렇죠. 네. 그래서 남자 그 보이 그룹은 네. 저도 기억은 좀 잘 안 나는데 이 세 그룹이 네. 그 대표 아티스트인데 하반기에 모두 지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YG 엔터를 가장 좀 주목을 해서 보자. 이렇게 흥국증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YG 엔터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나 싶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나 싶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언제 사야 되나 아니면 사신 분들은 지금 내가 이걸 갖고 있어야 되나라는 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게 지금 엔터주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뭐 하이브를 중심으로 하이브가 올라가면 나머지 엔터주들 다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JYP는 좀 약간 다른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뭐 증권사마다 SM이 뭐 탑픽이다 아니다 뭐 YG가 탑픽이다 하이브가 탑픽이다. 증권사마다 좀 다른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JYP는 좀 약간 예외로 하고 세 개의 엔터사들이 거의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뭐 하이브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호는 일단은
조금 한 박자 늦었다라고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사고 나서 그래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좀 흔들릴 때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6.7% 정도 상승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크게 치고 가는 종목군들은 사실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고 새로운 종목군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 3일, 4일 동안에 이 정도 수익률은 그래도 지금 나쁘지 않은 어떤 수익률을 앞으로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YG엔터를 예시 종목으로 한번 좀 삼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엔터 지난해 중반 지나고 나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는 다시금 그 하락분을 메우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14일 날 신호가 나왔네요. 네, 신호 나왔고 네. 계속적으로 이제 5일 체결, 일주일 체결이 유지되면서 사실 이 3일이 신호 나오고 나서 3일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었었거든요. 그 횡보하는 흐름 동안에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YG엔터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 사실 네. 큰 걱정은 없는데 이 구간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내가 갖고 있는 YG엔터가 굉장히 좀 답답한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 보여줬고 체결 강도도 상당히 좋게 뽑아줬고 특이한 점은 한 달 체결 강도가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네요. 100을 들어갔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6.7% 정도 올라갔을 때 체결 강도 180 거래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래량이 전날 목요일 날 10만 주 수준에서 금요일 날 33만 주까지 늘어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 시장에서 다시금 주목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YG엔터 금요일장 6%가량 상승했고 14일 날 먼저 5일 체결 강도가 100을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네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네 번째 종목은 S&D입니다. 네, 저도 이 종목 좀 좋아해요. 네. 라면을 좋아하시잖아요. 불닭볶음면 매운 거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네. 근데 스프 만드는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은 뭐 나름대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상승률로 따진다라고 하면 삼양식품에 비하면 좀 약간 아쉽나요? 애교 수준이죠. 근데 지금 율천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스프 봉지, 이제 라면 네. 봉지 만드는 게 이제 율천화학인데 율천화학은 오히려 실적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S&D는 나름대로 실적이 꾸준하게 좀 약간 그 삼양식품과 더불어서 네. 성장을 하고 있고 중간에 좀 약간 탄력적인 흐름에서는 삼양식품보다 높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일단 S&D가 삼양식품에 굉장히 못 미치고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삼양식품이 꺾이면 이 S&D도 네. 같이 꺾인다라는 점을 염두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스 밀가루 주식도 라면 인기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불닭 품고 주가 70% 상승, S&D 생산 더 늘린다. 이 부분이 가장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거의 뭐 풀캐파로 돌아갔기 때문에 생산을 더 늘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자연스럽게 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양식품의 움직임과 함께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그렇다면은 저희 주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나름대로 올랐다가 이제 그 조정을 받을 때 큰 하락보다는 이제 야금야금 내려가는 좀 약간 러프한 좀 조정을 보여줬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왔고요. 좀 반등 나왔을 때 오히려 음봉으로 2번 연속 정도 나왔고 이제 여기 제가 화살표 표시한 부분에서 체결 강도가 완성이 됐고요. 중간에 잠깐 조정, 그 다음에 급등, 다시 조정, 상승. 제가 봤을 때 양봉이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구간보다 중간중간에 굉장히 좀 약간 안정적인 조정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사실 길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S&D가 삼양식품을 따라가는 주가 흐름이 나오는 거지 자체적인 어떤 그 모멘텀과 주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삼양식품 흐름을 참고를 하시면서 S&D를 같이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D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제조하는 업체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지난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희 화살표 있던 날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어떻게 신호가 나오는지 볼 텐데요.
1일 날 금요일장에 신호가 나왔고요. 네, 거래량이 그렇게 네. 좀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은 3만 주 정도 거래됐을 때 네. 체결 강도 당일 체결 강도 172,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100 들어가고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중요한 점은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일 체결 강도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역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예고를 하는 체결 강도가 나오고 있고요.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에 근접하는 97% 정도를 보여주면서 일단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S&D입니다. 알겠습니다. 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거래일이었죠. 금요일장에 86,000원까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삼양식품의 추이를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고, 체결 강도도 과연 5일 체결 강도가 100 이상 언제까지 웃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 종목 4종목 살펴봤고요. 저 이제 빅샷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볼까요? 네. 네, IM 금융지주를 선정을 하셨는데 이 종목이 사명이 변경된 거죠? DGB에서 일단 그 IM 금융지주로 사명을 좀 변경을 했고요. 네. IM 금융지주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시중은행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네.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을 시중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중은행은 일단 지방은행과 다른 점이 뭐냐면 전국적인 네트워크 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IM 금융지주 이제 대구은행이 네. 지금 벌써 시중은행이에요. 근데 그래요? 실질적으로 네. 좀 약간 뭐가 시중은행으로 하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라고 이제 기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올해 우리가 보통 지방 3대 금융지주사 얘기하면은 과거에 이제 DGB, 지금 IM, 그다음에 BNK, 그다음에 JB 이렇게 뽑는데, 올해 시장에서 작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의 실적 증가를 예상을 하는 유일한 기업이. 그래요? 근데 네. 이거는 좀 약간 넌센스긴 합니다만,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기저효과인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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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런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IM 금융지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정하신 모멘텀인데요. 금융지주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네요. 네. 일단 이자 장사가 이 정도였나, 금융지주사 작년 순이익 24조 원. 이건 우리나라 이제 토탈 금융지주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IM 금융지주 실적 모멘텀 주주하는 확대 기대할 만. 이제 지금 지방 3대 지주사 중에 지금 금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그 기업 회생에 들어간 쪽에 관련된 금융주들이 있긴 한데, IM 금융지주는 일단은 어떤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 거의 다 털었기 때문에 올해 일단 확실한 좀 가장 세 개 지방 금융지주사 중에 실적 턴어라운드 가장 확실한 기업을 IM 금융지주로 증권가들은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위치도 매력적인 위치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딱 보면 사실 딱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게 네. 차트에서 좀 약간 그 표시가 나는데, 롤러코스터를 그려놓은 듯한 좀 느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네. 금융주에 좀 어울리지 않는 주가 흐름인데, 급등 후에 급락, 그다음에 급등 후에 다시 급락, 그다음에 좀 약간의 어떤 침체되는 어떤 주가 흐름이 나고,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이 주가에 네. 반영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자리는 사실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지저분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차트들을 볼 때는 그냥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시면 일단은 평균적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차트도 사실 주봉 차트 보면 상당히 이뻐 보이거든요. 나름대로 지금 양봉이 거의 한 8개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조정을 주면은 더 좋은 느낌이고, 특성상 올라갈 때 깊은 조정은 거의 안 주고 이제 상승이 나온 다음에 깊은 조정을 주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중간 단계, 저는 오히려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점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IM 금융지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는 IM 금융지주 살펴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체결 강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 텐데, 60일 체결 강도가 지금 정말 오랫동안 차 있는데 변동성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네.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지금 장기 수급은 계속 살아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장기 수급이 좋으니까 올라갈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4개 체결 강도 다 보시면
3달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당일 체결 강도 모두 좋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뭐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10,000원이 안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30만 주가 그렇게 거래량이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 네. 뭐 10,000원 돌파를 하고 이 탄탄한 체결 강도로 지금 지주사, 금융사들로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인 금융지주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이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사님이 평소에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 60일이나 20일 체결 강도가 꽉 차 있는 지 오래되면 차트의 위치상 고점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 치고는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른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됐을 때 과연 10,000원 선을 또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진기업이고요. 네, 유진기업은 어떤 사업하는 기업일까요? 시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멘트. 근데 네. 최근에 좀 약간 종목 기사 내용도 투자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네. 기사 내용에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딱 나와 있는데 같이 네, 한번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굴뚝. 이제 우리가 보통 굴뚝 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오래되고 좀 약간 진부한 기업들을 굴뚝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굴뚝 지우고 로봇 최전방에 배치를 한다. 유진그룹 변신 전략 통할까. 뭐 지금 당장은 어떤 유진그룹의 어떤 도움이 되긴 힘들긴 합니다만 기업의 어떤 그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TXR 로보틱스죠. 상장돼 있는 그다음에 유진기업이 최근에 이제 그 우중에 이제 비가 올 때는 우리가 보통 건설 현장이 쉬죠. 쉬죠. 스톱이 되는데 우중에도 이제 타설을 할 수 있는 이제 콘크리트를 출시를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면 사실 손이 좀 안 나가는 자리예요. 차트로 그래요? 손이 안 나가는 자리라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상승으로 턴한 느낌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바닥권에서는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체결 강도가 얼마나 좋았으면 들고 오셨을지 제가 좀 기대해 볼게요. 네. 우선 그러네요. 네. 박스권에서 계속 좀 맞습니다. 움직이네요. 박스권도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러네요. 박스권이 아니라 좀 약간 내려가는 박스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데 일단 거래량적인 측면은 큰 어떤 변동은 없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유진기업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봤을 때 가격적으로 사실 큰 리스크는 없어 보이고 나름대로 이제 특징이 뭐냐면 급락 후에 이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체결강도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 자리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 살펴볼 텐데요. 체결 강도가 14일부터 체크가 되어 있네요. 역시 좀 현재가 기준으로 가격이 비싼 주식은 아닌데 그거 치고는 거래량이 사실 좀 약간 부진하긴 합니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으면서 목요일 날 이제 3만 주 거래됐던 게 금요일 날 체결량이 18만 주 정도 한 6배 정도 늘은 상황이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는 오랜만에 들어가서 일주일 이상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다 유지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1% 상승한 날 체결 강도 200 뭐 이런 날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체결 강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사실 뚜렷하게 유진기업을 지금 왜 사야 되고 이거는 이래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확실한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는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수급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유진기업은 이사님의 말씀처럼 체결 강도를 통한 이 선행 지표로 앞으로의 급등을 예측한 건지 한번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빅샷 두 종목까지 해서 체결 강도를 통해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따라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